요즘 애들은 다 쓰고 있다는 스냅챗, 뭐하는 SNS일까요? 구매력 없는 10대들만 쓸 것 같은 스냅에 왜 많은 투자자들이 집중하고 있을까요? 5달간 무려 3배나 오른 스냅, 언제쯤 매수해도 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냅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스냅은 스냅챗이라는 SNS 앱을 운영 및 개발하고 있으며 카메라 회사라고 정체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냅의 기업 보고서에는 카메라 회사라고 적혀 있으나 아직까지는 SNS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SNS의 주 컨텐츠가 스냅만의 카메라를 이용한 사진인 것이죠. 스냅은 카메라 또는 사진이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하며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화로 전달되지 않는 부분을 사진과 영상을 통하여 훨씬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스냅은 기존 SNS들과 반대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같은 SNS들은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고 공유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스냅은 일상적인 대화를 한다는 것에 가깝죠. 우리는 일상적으로 친구들 또는 가족들과 대화를 할 때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즉 기록되고 가공된 기억들보다는 찰나의 순간에 더 가깝죠. 회사 이름인 스냅만 봐도 순간에 집착한다는 점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핀터레스트는 핀들로 콘텐츠가 이루어졌으며 페이스북은 포스트들로 콘텐츠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냅은 스냅이라는 사진으로 콘텐츠들이 이루어져 있죠. 스냅이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지는 사진입니다. 제가 친구에게 스냅챗을 이용하여 사진을 보내면 친구는 그 사진을 단 10초 동안만 볼 수 있죠. 따라서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인스타그램 또는 페이스북을 할 때처럼 쇼 또는 스테이징을 할 필요 없이 날 것 그대로를 보여주게 됩니다. 정확히 이러한 특성 때문에 현재 10대, 20대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죠. 자신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현 10대, 20대들에게는 상대방의 꾸며지지 않은 일상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10초 만에 사라지는 스냅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대화와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스냅이라는 컨텐츠를 기반으로 여러가지 부가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카메라는 기본적인 스냅을 찍고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챗은 상대방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이죠. 챗 역시 상대방은 채팅을 단 24시간 동안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디스커버는 다른 사람의 스냅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전형적인 SNS 기능입니다. 스냅 맵은 사진의 위치 데이터까지 첨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친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주죠. 더불어 현재 스냅챗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분포에 따라 흰맵으로도 보여준다고 합니다. 다음 메모리스는 본인이 간직하고 싶은 스냅을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펙타클스는 스냅을 만들 수 있는 사진기 기능이 담긴 선글라스입니다. 증강현실과 접합시키기 위한 첫 스텝으로 생각이 들죠. 결론적으로 스냅의 비즈니스 모델은 광고입니다. 여타 SNS들과 매우 유사하죠. 스냅이 스냅챗이라는 앱으로 사람들을 모으면 광고주들이 돈을 지불하고 모인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광고주들에게는 통계도구, 광고 집행도구 등을 제공하여 편리함 및 효율성을 증대시켜주고 있죠. 전략 및 비즈니스 환경도 상당히 특이합니다. 실시간에 가까운 사진 및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SNS이기 때문에 인터넷 보급률이 매우 높은 나라에서만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인터넷 보급률이 높은 나라는 GDP가 높아 광고 단가가 높은 편이죠. 따라서 운영 효율성 및 유지 가능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장성 측면에서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보급률이 낮거나 속도가 느린 나라에서는 당연히 스냅챗 사용률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인터넷이 존재하기만 하면 서비스가 가능한 페이스북과 달리 확장을 할 때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냅챗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을까요? 매일 약 2억 1,800만 명이 접속하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매 분기 증가하고 있죠. 미국과 글로벌 둘 다 성장 중이기에 활성 유저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저들을 기반으로 수익을 얼마나 창출했는지 알려주는 1인당 발생 매출을 살펴보면 약 2.58달러입니다. 단순하게 유저 한 명당 스냅에게 3,000원 정도의 매출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죠. 전 세계적으로도 증가 중이며 글로벌 시장에서는 아직 유저당 매출이 낮아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재무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매출은 꾸준히 성장 중입니다. 최근 몇 년간 1조 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죠. 최근에 부채를 발행했으며 자산 대비 비율은 55% 정도입니다. 현금은 약 2조 원 정도가 있습니다. 현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꾸준하게 증자 중이죠. 이제 이 모든 정보들을 종합하여 제 생각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스냅은 타겟이 명확한 SNS입니다. 10대들과 20대들을 위한 SNS이죠. 좀 더 많이 사용되는 용어는 밀레니얼들과 젠시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입니다. 여담 섞어서 어린 층이 유독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자신의 부모님들 세대와 같은 SNS 또는 공간에 있기 싫다는 반항심에 몰렸다고 합니다. 흡사 부모님과 같은 클럽에서 노는 것을 피하는
있다는 것처럼 말이죠. 맥킨지에 의하면 밀레니얼은 1980년도에서 94년도 사이에 태어난 세대이고 젠지는 95년도부터 2010년도 사이에 태어난 세대이죠. 현재 미국의 13살과 24살 사이의 인구의 90%는 스냅을 이용하고 있다 하며 범위를 넓혀 13살과 34살 사이에는 무려 75%가 이용하고 있다 합니다. 즉 연령층이 낮은 인구의 대부분은 스냅을 이용하고 있죠. SNS는 어릴 때 사용하기 시작한 것을 꾸준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SNS 특성상 본인이 굳이 참여를 하지 않고 보기만 하는 눈팅만 하는 유저들도 기업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지닙니다. 결국 SNS 비즈니스 모델은 광고 시청이며 보기만 하는 유저들은 광고도 보거든요. 따라서 어린 연령층을 가지고 있는 스냅은 미래의 잠재성이 상당하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밀레니얼들은 구매력이 생겨 실제 광고를 보고 구매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미래 매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젠지와 지금도 어느 정도 구매력을 갖춘 밀레니얼들이 함께 있는 스냅 생태계는 광고주들 입장에서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스냅은 최근 컨텐츠 제작사로서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영상에서 언급했으나 미래는 많은 부분들이 자동화될 것이며 인류에게는 여가 시간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의 여가 시간을 뺏기 위한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되겠죠. 스냅의 경우 하루에 무려 40억 개의 사진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즉 컨텐츠 제조기라는 뜻이죠. 더불어 최근에는 영상 시리즈물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과 매우 유사한 전략을 취하고 있죠.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어린 연령대가 스냅으로 뉴스를 접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젠지의 50% 이상은 스냅챗을 이용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뉴스를 접했다고 해요. 즉 기존 뉴스 매체에서 포털 사이트로, 포털 사이트에서 유튜브로, 유튜브에서 스냅챗으로 매체가 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현재 스냅챗이 집중하고 있는 AR, 증강현실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 및 영상을 다루는 기업이기에 증강현실은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 또는 영상을 찍고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공간을 꾸밀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유튜브나 다른 웹사이트들에서 영상을 찍고 주변에 하트, 무지개, 물감 등의 효과를 넣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기능을 바로 스냅이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스냅에서 집행할 수 있는 광고에 있습니다. IR 자료에 스냅 이용 후 광고 효율성 증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으나 실제로 잘된 사례만 넣어놨을 것이기에 이 부분을 짚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현재 많은 매체에서 집행되고 있는 광고들과 스냅이 제공하고 있는 광고 옵션이 다르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먼저 필터 광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저가 해당 기업의 필터를 적용하여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찍힌 사진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광고 효과가 배로 날 수 있습니다. 또 AR 렌즈를 이용하여 광고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메이크업 회사라면 자신이 메이크업을 하는 것처럼 장난스러운 연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소비자의 시간을 끌어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광고의 핵심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AR 기술을 적용한 광고는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재무적으로 신경 쓰이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적자폭이 생각보다 크며 현금 보유량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적자는 1조 원에 현금은 2조 원 정도로 이론상 추가 투자 및 증자 없이는 2년 정도만 버틸 수 있는 것이죠. 그리 급한 문제는 아니지만 불안한 것은 확실합니다. 다른 SNS와 비교를 해둔 그래프를 보면 성장성 측면에서는 참 매력적입니다. 현재 많은 유저를 기반으로 효율적이지 못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령층이 낮은 만큼 매출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 당연하죠. 하지만 10년을 봤을 때 10대들이 구매력을 갖추는 것을 보는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모르겠으나 광고료는 페이스북 또는 구글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스냅의 광고 효과가 알려지게 되면 다른 기업들이 광고를 더 많이 집행할 것이기에 스냅의 매출 증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주가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확실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수혜로 매출이 반짝 오르며 5달간 거의 3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현재는 조정을 살짝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워낙 변동성이 높은 주식이기에 저라면 19불 아래에서 매수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며 성장성에 베팅을 하는 주식이기에 비중은 3% 이하로 담고 싶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스냅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자님들의 생각과 영상에 대한 질문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